있습니다. 생명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선 생명체의 특징은 규칙성을 보인다는 것을 생명체의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고 또 강아지는 강아지로서의 규칙성이 있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좌우대칭으로 생겼고요. 생명체를 대부분 좌우대칭으로 생겼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물론 사람의 얼굴을 제가 잘 그림을 못 그리는데 사람의 얼굴을 중간에 딱 갈라서 보면 정확히 좌우대칭은 아닙니다. 왼쪽으로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과 오른쪽으로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왼쪽이 더 나오거나 오른쪽이 더 나오거나 해서 정확히 보면 좌우대칭은 아니지만 대략 좌우대칭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또 구조적으로 뭐 세포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즉 구조적으로 외형적으로 좀 규칙성이 있다. 그것이 생명체의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절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욕탕 자주 가시죠, 여러분? 근데 목욕탕을 가보면 목욕탕 물의 온도는 약 40도에서 뜨거울 때는 뭐 50도 가까이, 55도 이렇게 되는 곳들이 또 탕이 있습니다. 그런데 55도 탕에 들어갔다 나와서 체온을 재보세요. 체온이 어떨까요? 거의 올라가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들이 없어졌는데 운동을 많이 하면 몸에서 땀을 흘린다고 해서 그 달리기를 하거나 한 다음에 꼭 소금으로 뗀 정제를 먹었어요. 소금 정제를 먹었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 소금 정제를 먹었는데 그 소금 알소금이죠. 알소금을 먹었었어요. 군대 가면 그런 거 줬었습니다 옛날에. 그 알소금 먹으면 굉장히 짜요. 그런데 소금을 먹으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러는 학교에서 좀 그런가요? 요즘은 안 그러죠. 왜 그래서 요즘은 안 그런 이유가 뭘까요? 사람 몸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 늘 똑같은 형태를, 똑같은 성격을, 똑같은 특성을, 또 몸 안에 똑같은 조건이라고 그러죠. 체온을 포함해서. 그리고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합니다.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해서 이거를 항상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항상 똑같다, 항상 유지한다. 그리고 땀을 흘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땀을 흘리면 체온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몸 안에 있는 열기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땀을 내면서 몸에 열을 내보내고 또 몸 최표에 수분이 묻으면 바람이 불면서 날아갈 때 체온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한다. 또 에너지를 교환합니다. 여러분 에너지 없이 삽니까? 에너지가 뭐죠? 음식을 우리가 먹어서 몸 안에서 화학적 에너지를 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기계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기계의 조절 능력이 있나요? 규칙성이 있나요? 그런 거 없죠. 이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화학 에너지는 ATP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전기 에너지 아니죠. 전기는 뭐 기계나 뭐 로봇, 사이보그 이런 것들이 사용하지만 사람은 ATP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생식 능력이 있다. 자신과 같은 이세를 생산한다 이겁니다. 이세를 생산하죠. 즉 자식을 낳죠. 예. 생장 발달을 한다. 아기였다가 점점 커서 어른이 됩니다. 이렇게 발달을 하고 생장을 합니다. 이미 DNA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이 되죠. 유전자에 의해서. 즉 유전 정보에 따라서 생장 발달 패턴이 결정이 된다. 그다음 진화적으로 적응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진화하지 않는다라고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화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느려서 눈에 관찰되지 않을 뿐이거나 또는 빨리 관찰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느려서 관찰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대충 이해가 되셨죠? 자, 이 생명의 특성, 어떤 것을 생명이라고 하느냐, 어떤 특징을 가진 것을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을 한번 공부했습니다. 요 7가지는 시험에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필요한 내용이니까 기회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규칙성을 가지고 조절 능력이 있고 에너지를 교환하며 환경에 반응하고 생성 능력이 있고 생장과 발달을 하며 진화적으로 적응한다. 이 7가지 특징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창발적이라고 합니다. 창발적. 이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영어로는 emergent property라고 하는데 창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뭡니까? 1이죠.
이건 수학적인 거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이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 어떤 합은 부분의 합보다 이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훨씬 크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장발적이라는 것은요. 즉 아래 단계에 세포가 있어요. 세포와 조직과 뭐가 있고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위로 올라가는 단계가 되면 이 아래 것들의 세포의 합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커다란 특징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뭐랄까요? 생물체 몸에 즉 그런 뭐 있는 강아지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다 합해서 섞었습니다. 섞어놓으니까 세포가 되든 강아지가 되든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합보다 이 전체는 큰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이걸 예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예전의 사람들은 이게 아무리 이렇게 섞어놓는다고 새로운 것이 되지 뭐 생명이 얻어지지 않느니 이게 과연 뭘까?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이 안에 영혼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종교가 나오죠. 영혼의 개념은 뭘 끌어내냐면 사후세계 개념을 끌어내죠. 나중에 종교학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강의 말고 신의 역사라고 하는 강의를 합니다. 신의 역사. 악마에 대한 강의도 좀 할 거고요. 신의 역사, 이건 신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좀 깊이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종교는 답이 없어요. 어느 것이 옳다라고 하는 답이 없어요. 좀 답답한 일이죠. 근데 과학은 답이 나오잖아요. 명쾌하게. 자, 이 창발적인 특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합은 그 구성 성분의 총합과보다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생물을 다룰 때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다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라든지 분자라든가 이런 것은 뭐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세포 소기관은 뭐 작은 것부터 큰 걸로 갈까요? 큰 것부터 작은 걸로 갈까요? 네, 작은 것부터 큰 걸로 가겠습니다. 세포 소기관, 미토콘드리아 아시죠? 미토콘드리아. 몸에서 에너지를 내는 에너지 생산 공장이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뭐 이런 미토콘드리아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소포체도 있고 핵도 있고 뭐 DNA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세포 안에 들어있는 어떤 작은 기관들, 그것을 세포 소기관이라고 합니다. 세포는 이러한 기관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명 활동을 하는 생명의 기초 단위가 되는 것이 바로 세포입니다. 그 세포들 이것저것 소피들이 많이 모여서 어떤 특성한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 조직에 식물의 잎을 보면 가만히 확대해 보면 기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이 기공에서는 뭘 합니까? 산소를 빨아 흡수해서 여기서 미토콘드리아 이 세포에서 여기 이제 이 구멍인데 이 구멍으로 산소가 들어가기도 하는 구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CO2를 배출하고 죄송합니다. 바꿨습니다. 산소를 배출하고 식물은 산소를 배출하죠. 산소를 배출하고 CO2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조직이고요. 여기에는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엽록소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엽록소. 그래서 광합성을 하죠. 즉 이런 것은 광합성은 뭐랍니까? 에너지를 내는 것이죠. 광합성을 해서 기공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내뿜고 이런 일련의 시리즈. 일련의 그런 활동, 특정한 기능을 하는 것을 바로 조직이라고 합니다. 즉 광합성 조직이라고. 사람의 피부가 있습니다. 피부는 어떻게 됩니까? 피부는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았을 때 신체를 보호하기도 하고요. 외부의 자극에 대한 어떤 리스폰스,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매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로 피부 조직이라고 하죠. 피부는 피부라고 하는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세포가 뭉쳐서 이 피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여기는 뭐 바깥쪽에 첫 번째 피부 진피층이 바로 아래 뭐 있는 수분이 많이 있는 진피층이 있고 이런 식으로 피부는 구성이 복잡하게 또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구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특별한 구성을 가지고 여러 개의 구성을 가지고 결합을 가지고 특정한 기능을 신체 내에서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조직입니다. 이걸 조직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공부할 분야는 아니에요. 히스톨로지라고 하죠. 히스톨로지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조직학을 공부합니다. 기관과 기관계. 이거는
조직 기관과 기관계는 이런 겁니다. 어떤 작은 기관들, 혀, 위, 뭐 이런 것들을 조직해서 특별한 기능을 만들어냅니다. 이 소화기계라고 하자. 그러면 소화기계라고 하면 뭐 입이 있을 수 있고 식도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뭐가 있죠? 네, 식도 있고, 예, 위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소장, 대장, 직장, 뭐 항문 이것이 입이 음식이 들어가서 쭉 내려오면서 소화가 되는 과정. 이건 배설이 되겠지만 대장 안에서도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고 수분이 영양분이 되고 흡수가 되고 또 소화는 뭐 영양분이 흡수가 되는 것도 간으로 흡수가 된다고 하죠. 위장에서 소화시켜서 나가고 또 식도 음식을 내려보내고 입에서 음식을 먹어주고 또 하나 집어넣을 수 있죠. 입이지만 물론 이제 치아 씹어서 넘기는 작용들. 이 모든 작용들이 바로 이 소화를 이루어가는 하나 일련의 어떤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합니까? 소화기계라고 합니다. 소화기계. 계계통 계의 개념이고요. 생물은 개체, 개개의 생명체를 생물이라고 하고요. 저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BC주 근처에 가면 곰이 많아요. 자, 곰 한 마리, 곰 한 마리가 있는 것을 생물이라고 하고요. 한 마리 있어도 생물이라고 그러죠. 두 마리가 있어야지만 생물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한 마리 한 마리를 모두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개체는 이걸 개개의 생명체라고 해서 개체라고 하는데 이 개체가 여러 마리 모여 있어요. 여기는 어느 지역에는 곰이 막 군락을 이루고 살아요. 곰이 많아요. 엄마 곰, 아빠 곰, 아기 곰들 막 이렇게 살아요. 그거 말고 옆에 이웃 곰들도 또 살아요. 이 뭐야? 곰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집단을 이루고 있다. 집단, 이 군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태계를 좀 넓게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것을 생태계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식물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동물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점점 지금 우리가 큰 범위로 지금 바라보고 있죠. 동물도 포함될 수 있고 여기 또 조그만 것들도 있어요. 뭐 곰팡이, 균류라고 합니다. 균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여 있어서 서로가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것을 생태계라고 합니다. 생태계. 생물권은 생물이 있는 모든 지구상의 지역을 생물권이라고 합니다. 즉 일단 땅 위에 생물이 있죠. 땅 위에 생물이 있고 또 하늘에도 생물이 살아요. 하늘에 생명체가 뭐 새가 살죠. 물론 새만 사나요? 아니에요. 그 안에도 뭔가 병균들이 병을 일으키는 균은 병균이고요. 예. 또 미생물들이 살죠. 아주 작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지상 지표 아래로 볼까요? 지표 아래로 보면 예. 여기 돌이라든가 껍데기로 구성되어 있는 거 지각 껍데기 지표 껍데기 부분을 지표로 하니 생명이 사는 부분은 아주 지극히 어, 얇은 부분에 해당합니다. 예, 수 킬로미터의 암석권까지 생물이 살고 있고요. 대양 아래는 바다 아래는 침전토 흙이 모여 이게 가라앉아 있는 부분 이건 대부분 점토질이에요. 점토질. 뻘흙이라고 그러죠. 갯벌. 이게 물 위로 물이 나갔을 때 드러나는 부분을 갯벌이라고요. 갯벌. 이 안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이 안에 깃들여 살고 있습니다. 미생물부터 뭐 개도 있고 장어도 있고 짱뚱어 뭐 이런 것도 있죠. 이 갯벌 밑에 파고들어 살고 있는 조개도 있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범위 내에서 생명체를 바라보느냐, 생명체를 바라보는 그 범위를 한번 봤습니다. 작게 보면 세포 소기관, 세포, 조직, 기관과 기관계, 또 생물, 개체군, 생태계, 생물권 이렇게 가장 큰 것은 생물권입니다.